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여기는 가벼운 책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일본 드라마 심야 식당을 기억하시나요?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문을 여는 작은 식당. 정해진 메뉴는 없고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말하면 주인장이 가능한 한 만들어주는 곳. 엔딩 크레딧에선 그날 등장했던 음식의 조리 과정이 흘러나오고 우리는 괜히 배달앱을 켜고 싶어지곤 했는데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는 공간을 그리워하는 존재구나 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 드라마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요리를 해주는 주인장이 아니라 요리를 찾아다니는 한 여자의 이야기.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바로 히라다 히카의 2021년작인 낫술입니다. 이 시리즈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맛있는 시리즈의 첫 번째 책에서 발견한 몇 가지 사유의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마시는 낫술과 그 이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누모리 쇼코입니다. 그녀는 평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직업의 이름은 지키미라고 하는 밤에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때로는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어린이, 부상당한 반려동물, 그리고 치매가 시작된 어르신들인데요. 그녀의 의뢰인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가족 곁에서 그들과 함께 조용히 있어주는 일. 이 일은 화려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크게 주목받지도 못하지만 어쩌면 의뢰인들에게는 세상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맡아주고 있는 것이겠죠. 밤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 아직 세상은 환한 낮입니다. 그때 쇼코는 일했던 동네를 어슬렁거리다 갑자기 꽂히는 메뉴가 보이면 그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어울리는 술을 한 잔 곁들이는 것이죠. 초반의 에피소드를 몇 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왜 굳이 혼자 낫술을 마시지? 그런데 조금만 더 읽어가다 보면 그녀만의 낫술에 담긴 의미를 금세 알아채게 되는데요. 쇼코는 30 초반의 돌싱입니다. 너무 이른 결혼, 준비되지 않은 출산,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이혼, 아이와 함께 살지 못하는 상황,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직 완전히 자립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끊임없는 자책감까지. 그래서 그녀에게 이 한 잔의 낫술은
잠깐의 도피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는 아주 작은 사치였습니다. 한 잔의 낮술을 하고 나면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건강하다. 기운 내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괜찮아진 다음에야 다시 걷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상태에서도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구나 라고요. 두 번째, 친구라는 안전망. 쇼코가 지킴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고향 친구 다이치와 사치에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사치에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빠진 친구에게 어쩌다 이렇게 됐어? 라는 질문 대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단 여기서 지내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건 돈이 많아서 여유가 넘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넓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였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찾아갈 수 있는 친구 집이 3군데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어려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를 가진 쇼코가 이 대목에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아무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내 말만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쇼코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이제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소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완벽하게 회복된 사람만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밤을 지나간다. 쇼코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은 겉으로 보면 매우 평범합니다. 어쩌면 안정적이고 심지어 행복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들은 각자만의 깊은 불안과 외로움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쇼코가 자신의 일이 취소되었던 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부르지 않는 게 행복한 일인지도 모르지. 나를 부르지 않은 건 고객이 행복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자 라고 독백하는 대사였는데요. 이는 마치 의사가 자신을 보러 오는 환자가 있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환자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아서 행복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녀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여여함과 성숙함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를 찾지 않는 날은 그들이 무탈하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일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쇼코는 타인을 지키며 조금씩 자기 자신을 지켜냅니다. 타인을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이 구원되는 경험. 이게 이 소설의 가장 큰 울림이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이라는 위로.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은 음식입니다. 덮밥, 튀김, 조림, 라멘, 맥주, 사케. 음식 묘사가 얼마나 생생한지
읽다 보면 진짜 배가 고파집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먹방 소설은 또 아니에요. 음식은 기억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 먹는 음식으로 기억하는데요. 첫 데이트에서의 파스타, 가족 여행에서 먹은 해산물, 이별 직전의 마지막 식사. 음식은 이렇게 단지 맛이 아니라 시간을 저장합니다. 쇼코가 음식을 음미하는 장면은 나는 아직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처럼 느껴졌는데요.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이 사람을 다시 앉혀 세우듯이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잘 버티기 위해서. 5번째, 일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동안 일본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조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저 골목의 식당에 가보고 싶다. 저 덮밥은 실제로 어떤 맛일까? 문학은 이렇게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나 정치가 아니라 한 그릇의 음식으로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판단을 내려놓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깊은 밤중이고 누군가에게는 막 동이 터가는 새벽을 맞이하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들이키는 작은 낯술 한자처럼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작은 사치를 허락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일 수도 있고, 책 한 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쇼코처럼 무너지는 나를 붙들기 위해 하루에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은 히라카 히다의 소설집 낯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책과 함께하는 맛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저는 더욱 흥미로운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